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서영석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즐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예. 지난 주간에 특별히 저희가 3.1절 산행을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로 다녀왔습니다. 소이산. 네. 해발 100m라고 하더니 갔더니 350m예요. 아, 해발이 100m가 아니고 예. 거기 원래 지대가 높습니다. 예. 그게 평지가 한 250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350m면 올라가는 높이가 100m다 그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지금까지 그럼 잘못 알고 있었군요. 네. 이거 사기당했다. 바로 우리가 올라갔던 그 산에서 보이는 곳이 예. 그 철책입니다. 철책. 네. DMZ. DMZ. 예. 밤에 보면요. 네. 어두운 예. 곳에 DMZ만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네. 밤에 봐야 장관인데요. 예. 그리고 그쪽에서 보면은 왼쪽이 백마고지고 예. 백마고지에는 그 꼭대기에 불이 환해요. 밤에 보면은. 네. 그 오른쪽에는 북한에 있는 김일성 고지입니다. 예. 거기는 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소이산 꼭대기 올라가서 예. 마음속으로 정말 외치고 싶었지만 외치지 못했던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 동무들 어서 속히 자유대한으로 탈북해서 우리 품에 안기라오.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그리고 탈북자 동지애 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탈북하면 간첩으로 대우하갔어. 예. 탈북하면 간첩으로 대화갔어. 네. 예. 얼마나 이런 유머를 써도 이런 그 시사풍자적, 예. 이런 그 유머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지금. 아마, 지난 2012년 4월 예. 총선 출마자 중에는 제가 유일한 이런, 풍자가 가능한 후보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 풍자가 가능한 후보였긴 했는데, 예. 대통령 후보급 대우를 받아가지고, 예. 신문 일면 톱을 장식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하여간 오늘도, 정말,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정치권의 핵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네.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예. 사실, 야당 잘 돌아가는 꼴, 이거 절대 보도 안 하지 않습니까? 보도 안 하죠. 이 나라 지상파 방송들이 말이죠. 네. 하지만 이거는 외면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거요? 예. 뭐겠습니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신당창당 합의. 예. 근데 네.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여권에서는 약간 멘붕에 빠진 것 같아요. 멘붕. 네. 예. 그렇죠. 그 멘붕 중에서 가장 앞권인 멘붕이 바로 천천히 낳은 아들 김진태의 멘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정명 씨가 서울시장 새누리당 경선에 출마한다고 네. 선언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예. 그 자리에는 김진태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의 호프 또 조갑재 선배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조갑재 선배는 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 지금 여당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집집마다 방공호를 준비해야 된다. 이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쟁 난다는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제 김진태가 아주 우선 얘기를 했어요. 예. 어제 안철수와 민주당이 합당 발표를 했죠?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바로 며칠 전에 예. 정모 씨가 서울시장에 나오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겁을 내서 안철수 씨가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 정모 씨가 바로 여기 계시는 정명 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안철수와 민주당의 그 통합선언이 예. 정명이 서울시장 나오는 게 겁나가지고 그랬다는 얘기죠. 정몽준이 아니라. 예, 정비홍. 이거 참. 이게 오마이뉴스에서 이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게 종이신문에서도 여러 군데 받아서 쓸 정도로 아주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하여간 정말 큰 웃음을 자아내게 했던 우리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왜 그래요? 강원도 아니야? 강원도 춘천에서 또 그래서 그 사람 서울대 나오고요. 네. 검사했던 사람이에요. 네.
사회적으로 보면은 엘리트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하는 말들을 보면은 말이죠. 네. 아주 정말, 이 학교 망신, 고향 망신, 두루두루 망신을 시키고 있는 김진태 의원입니다. 정명 씨한테 득담을 해도 유분수지. 아니, 또 정말 기가 막힌 말은 뭐였냐면은, 네. 문대성 씨가 예. 새누리당에 급거 복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새누리당으로 복당시키지 않으면은 문대성이 안철수 신당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 새누리당이 문대성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이유로 문대성을 복당시켰다는 말도 정말 이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김진태. 그러면은 문대성이 야권 신당의 소속 의원이 되겠네. 그 논리가 맞다면, 예. 아니, 나 그 얘기 잠깐 들었는데, 그것도 김진태 의원이 한 얘기였어요? 그건 아니고, 그건 홍문종이 얘기했나? 하여튼, 당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복당을 시킨 주인공은,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전 이사장,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런저런 할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서영석 이사님의, 이번, 신당, 창당 합의, 이 건에 대한 논평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지방선거 대략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대진표별로 지역별로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지 우리가 광고를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도 되겠죠?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차넷. 여러분, 중고차 팔 때 어떻게 파십니까? 아는 사람 소개로 몇 군데 조금 알아보고 차 그냥 넘기셨죠? 과연 믿을 수 있고 합당한 가격인지 잘 모르시겠죠?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에서는 전국 400여 명의 매입 전문 딜러들의 경매 방식 경쟁으로 가장 비싸게 여러분의 차를 사드릴 사람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은 무료로 진행해준다고 하니까 급하게 차를 판매하실 분이나 제값 받고 싶으신 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는 1688-8249 검색창에 차넷을 검색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예. 자, 여기까지는 저희 멘트 광고입니다. 예. 자, 오늘도 저희가 이제 국민카페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카페에서 그동안 유단 점유를 했던 이 TV 팀 우리 PD 기자들이 이제 9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9층에 이제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9층 가보셨어요? 예. 예.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아직 장비는 안 들어왔는데요. 예. 여하튼 올라간답니다. 예. 근데 아까 네. 이 방송하기 전에 네. 이제 국민TV 뉴스를 담당할 예. 방송 제작국의 예. 이 여러 PD들이 우리는 이제 기자라고 그러지 않죠. 뉴스 PD라고 합니다. 네. 뉴스 PD들이 직접 이번 야권 통합과 관련된 예. 취재를 해가지고 예. 보도물을 만들어서 예. 길어야 한 3분
한 5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시연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예. 아주 좋았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방송에 나가진 않지만, 예. 우리 PD 기자들의 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 특히 현장에 나가서 예. 직접 찍어서 그리고 보도물로 만들어서 네. 이게 우리 이제 국민TV 뉴스가 저녁 9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꼭지당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한 3분 30초 네. 이 정도의 이제 뉴스 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보도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예. 그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예. 아마도 지상파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세련됨은 부족하지만 예. 그러나 그 참신한 시각과 예. 성역 없는 보도 여러분들 예. 다 만족할 겁니다. 네. 예. 기성의 어떤 그런 보도 공식이라고 하죠. 매뉴얼. 이걸 타파했습니다. 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또 뉴스의 문법을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TV TV 기자들, PD들. 네.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예, 우리 4월 1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4월 1일 개국을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는데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자. 기대하고요. 이거를 응원해 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2,000명을 넘었죠? 예. 22,222명을 딱 40명 앞두고 있는데요. 예. 그런가요? 예. 오. 그러네, 보니까. 계산하고 왔습니다. 현재 시각, 2014년 3월 4일 예. 저녁 6시 41분 현재 22,184명. 그러니까 이제 2명 더 늘었구나, 아까에 비해서. 예. 그래서 22,222명까지는 38명이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37억 원에는 예. 이제 개우 9,600만 원이니까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루어질 꿈을 우리는 목표로 삼았고요. 그 꿈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 조합원 가입, 네. 그리고 출자금 납입, 그리고 증좌 이 3종 세트로 네. 후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조합원에 가입하시고 싶은 분들, 예. 제가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예. 이게 이 국민TV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조합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10분의 5는 여전히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가입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가입하시려면은 kukmin.tv 즉 국민.tv로 접속하시면은 네.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당에게 불리한 기사는 전혀 안 나오고, 네. 야당에게 유리한 기사도 전혀 안 나오고, 야당에게 손톱만큼 불리한 기사는 그냥 말로, 침소봉대. 심지어는 이런 거잖아요. 야당에 몸담았던 전직 정치인, 예. 트위터에 한 줄 남겼다고, 예. 메인 뉴스 2번째 곡지로 나오는 이런 기가 막힌 방송 뉴스. 야당이 몸담았던 그 인물이 예. 바로 시발단이란 단어를 창출해낸 그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어의 연금술사. 그렇습니다. 언어의 연금술사. 바로 저 김용민입니다. 예. 이 시발단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쓰고 있고 심지어 자기들 예. 당사자들도 자기들을 시발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 그 재판에서 나온 게 제일 웃기는 게 예. 국정원 이모 씨. 예. 이 양반이 이제 말하자면은 안보 5팀인가? 네. 거기에 있는 사람인데 예. 이 양반이 트위터에 예. 자기 계정 바로 옆에다 가로 열고 10R단이라고 썼어요. 예. 그게 또 발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과 10R단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가 이른바 삼각 연계 속에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냐,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한 예. 이런 이제 정황까지 나와 있는 상태죠. 예. 아니, 저작권자한테 물어보고 써야지, 이 사람들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조롱하는 말도 자기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김호준 총수는 DR단이라고 하죠. 기알단. 기독교 알바단. 기독교 알바단. 네, 저는 이제 기독교가, 네. 비판을 많이 받긴 합니다만은, 네. 그 가르침이나 실천하라는, 예수의 뜻, 이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알바단은 좀 불공정한 표현이다. 그래서 십자군 알바단으로. 10알단. 그래서 이제 10알단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근데 거죠. 그 발음 잘못하면 욕돼요. 그런 의미도 아주 없진 않죠. 아주 없진 않습니까? 10알단. 근데
쥐들 그렇게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그런 표현인데 쥐들이 쓰면 어떡하라는 거야? 십자고 날바다니라는 게 말이 마음에 들었나 봐.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 그러니까. 그 뒤에 또 제가 또 그런 말도 만들었죠. 박근혜를 받드는 네. 받들봉자 해가지고 봉알단. 봉알단도 만들었는데 그건 잘 안 쓰더라고. 왜냐면 봉알단은 잘못하면 좀 이상한 발음이 되거든. 예. 근데 하여튼 온 나라가 봉알단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요즘은 완전 뭐 봉알단. 온 나라가 봉알단이야.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 예, 진짜 바르고 정직한 TV 뉴스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것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아니 뭐 몇 차례에 걸친 민주혁명을 이룩한 그런 나라의 자격 아닙니까? 그 그렇죠. 나라의 품격 아닙니까? 매일 데일리 TV 뉴스, 공정한 TV 뉴스, 그 어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외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뉴스의 안전지대, 뉴스의 바리케이트. 이거 하나 없다는 것이 뉴스 얼마나 바리케이트는 뉴스반데. 그렇습니다. 예. 뉴스바. 아니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예. 예. 언론 자유의 바리케이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분이 바로 노종면 국민TV의 방송 제작국장이신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TV 뉴스 앞으로도 영원히 선도가 유지되는 맛이 가지 않는 그런 TV 뉴스를 하나쯤은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TV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염원이 이제 뭐 결실을 맺기 직전에 있죠. 2012년 대선 직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드디어 2014년 4월 1일 그 결실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뉴스를 맞이하는 우리 예. 국민TV 성원들은 그야말로 바리케이드 앞에 선 화염명을 든 사람의 심정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온 나라가 봉알단이 된 이런 현실 우리 모두 빨리 탈피를 해서 이 나라가 언론도 사법 권력도 정치 권력도 자본 권력도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조속히 이루는 그런 과제를 국민TV가 수행할 것입니다. 네. 자, 이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뭘요? 이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선언. 합당이라고 보지 말라고 하더군요. 합당이 아니라 신당 창당이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합당이 되려면은 네. 안철수 당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 그 준비 단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당 창당을 통해서 해체 모여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합당이 된다면 뭐 일종의 결혼하는 건데 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결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바로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을 비난하려는 차원에서 한 말이죠. 네. 예. 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최대 수혜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보인다. 아니 뭐 이제 그렇죠. 네. 최대 수혜자는 야당 민주당 후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안철수 신당의 경우에는 예. 말하자면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예. 왜냐하면 그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는 그 당 자체가 없었으니까. 네. 결국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이 이겼다. 뭐 보통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경기를 제외하고는 경기와 영남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이 대전도 빼야 된다. 이렇게 빼면은 대부분 민주당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먹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획득했단 말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2014년 지방선거를 맡고 있는 셈인데 예.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오만망자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 1여 2야다 이거였거든요. 1여 2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신당 후보와 네. 민주당 후보가 나오고 새누리당이 각축하는 네. 1대2 구도에서는 네. 그야말로 압승이 예상된다. 예. 이렇게 자만하고 있었는데 예. 이게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신당 창당으로 후보가 한 명으로 자동 단일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현직 야당 단체장들은 그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거기서도 가장 상징성이 큰 곳이 바로 서울시장 아닙니까? 예. 서울시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이긴 것이긴 합니다만은 예. 큰 차이 없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안철수 신당의 특정한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붙는다면은 예. 마치 오세훈과 한명숙이 붙었을 때 그때 노회찬 후보가 나와가지고 한 3만 표가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졌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지 않느냐 누구나 다 우려를 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통합돼 버리니까 예. 자동방으로 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내부 경선을 거쳐야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후보는 여하튼 한 명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한번 붙어볼 만하다. 예. 이런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이 최대 수혜자다. 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예.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정청래 의원 네. 초대해서 이제 뉴스피드 시간에 네. 서 이사님도 나오시고 해서 이 앞으로의 전국 분석을 해봤는데 네. 새누리당 이 생각 밖으로 위기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오늘 그 공개된 새누리당의 당 지도부 회의를 보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런 인신 공격 도를 넘었어요. 예. 근데 아니 그건 어떤 식이냐면은 네. 뭐 철수했냐, 안 철수한다더니 철수했냐, 네. 이것부터 시작해서 간철수였다 알고 보니 간복이었다. 예. 아니 그 최경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심지어 최경환 원내대표 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몰라요. 이거는 안쓰럽다. 그러면서 안쓰럽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언어 유희를 하는 거야. 이 원내대표 좀 돼가지고 말이야. 나 이거 정말 참. 이게 여하튼 그 새누리당이 그 멘붕에 빠진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야권의 신당 창당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꼼수의 원조가 누굽니까? 예. 총선 전에 예.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꿔가지고 이름만 바꿨지? 예. 예. 다른 당 행세했던 그 꼼수 정당의 원조가 바로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들은 합당 안 했나? 네. 대선 앞두고 그러니까. 자유선진당의 후신인 선진통일당하고 합당한 거 합당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다 자기들이 해놓고 예. 이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야권 통합의 위력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위기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새누리당하고 만약에 합당한다?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아무 소리 안 하죠. 아니, 그야 뭐 역사의 순리라고 그러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아니, 그리고 또 하여튼 웃겨. 이게 멘붕 빠진 건 확실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겁나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민주당에 실망해서 예. 안철수를 지지했던 그런 중도 세력들이 이제 여권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야권 통합이 멀리 보면은 2016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 가도에서 여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대요. 아니, 중도 세력은 뭐예요, 중도? 강원도 춘천시 중도에 사는 분들인가? 그 중도 세력은? 아니, 글쎄.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인가?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네. 그런 얘기가 맞다면은 예. 안철수 합당을, 합당이 아니라 야권 통합을 예. 칭찬하고 예. 격려해줘야지. 왜 저주를 퍼붓겠어요. 예.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는 그 거거든.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이게 아주 거의 백미입니다. 뭐냐면은요, 네. 이 윤상현 네.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부르는 네. 이 양반하고요, 이혜훈 최고위원은 뭐라고 했냐면은, 네. 이거는 민주당이, 네. 안철수에게 먹힌 것이다. 그 다른 또 두 사람은 또 뭐라고 또 뭐래요? 했냐면, 그 안철수는 민주당에 백기투항했다. 그러면은. 논리가 서로 달라. 어느 쪽은 민주당에게 먹혔다. 어느 쪽은 안철수에게 먹혔다. 아니 뭐 누구한테 먹힌 거야? 하려면은 좀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게 무슨 그 자기들 말이 그냥 허당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게 비난을 위한 비난이고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새누리당은 지금 희망이 네. 그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몽준, 재벌 의원 정몽준, 그리고 국무총리를 했던 김항식, 이걸 이제 경쟁을 시켜서 예. 뭔가 좀 분위기를 업시켜서 예. 후보를 만들고, 예. 그리고 뭐 매력이 있어야 그 양반들이 뭐 붙었을 때 정몽준은 매력 있지. 뭐가 아니 뭐 재산을 다 헌납하겠다 뭐 그런 1조 9천억짜리래. 그러면 그래가지고 서울 시민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긴 합니다. 늘 걱정하는 예. 정몽준의 예. 아주 큰 카드가 네. 서울시내 버스비를 70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거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하지? 네? 자기 1조 9천억을 해가지고. 버스 회사에다가 전부 다 좀 되는 거. 줘가지고 70원만 4년 동안만. 예, 그렇지. 그럴 수 있다니까. 여하튼 이제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런 말하자면 흥행카드의 예. 전제 조건이 예. 결국은 안철수 신당의 후보와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그동안에 안철수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꼭 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서울시장 후보 못 내면은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이 큰 구도가 무너지면서 서울시장을 다시 탈환하겠다는 예. 새누리당의 선선에 아주 먹구름이 낀 셈이죠. 근데 서울시장도 서울시장이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예. 경기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 오늘 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은 하진 않았지만 네. 한 열흘 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려면요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됩니다. 네. 도교육감을 그만둬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냐? 3월 6일까지. 오늘 거의 임박해서 사퇴를 했단 말이죠. 도교육감직을 이제 사퇴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도지사 출마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사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본인은 뭐 하여튼 공식 선언은 한 열흘 있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김상곤 이제 전 교육감이죠, 그죠? 사퇴를 예. 했으니까 예. 이 파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요. 네. 2010년 그 6.2 지방선거에서 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대박을 냈잖아요. 네. 그 대박의 어떤 핵심적인 촉매제가 바로 무상급식 공약이었는데 네. 무상급식 공약을 최초로 실현한 사람, 제기한 사람 바로 김상곤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네. 무상급식에 묻혀 있지만은 예. 사실 학부모들에게 더 큰 관심은 예. 혁신학교인데요. 혁신학교. 이 혁신학교를 광노현 교육감도 서울에 도입해가지고 선풍을 불러일으키다가 결국 물러나는 바람에 문용연이가 지금 아직 개판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혁신학교를 도입했던 사람도 바로 김상곤 교육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네. 통합신당을 사실상 만들어낸 주역도 바로 김상곤 교육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안철수 위원장이 그 김상곤 교육감 만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하고 함께 합시다. 네. 이렇게 했는데 김상곤 교육감은 거절을 했다는 거죠. 네. 왜냐?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하고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백전백패다. 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고 안철수 위원장 너무 당신 우쪽에 가 있다. 네. 이거 문제 아니냐. 결국 그런 안철수 위원장을 움직여가지고 결국 통합신당을 가능케 했던 그런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김상곤 교육감임을 중요하죠.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김상곤 교육감은 이제 교육감으로 올해 두 번 이제 연임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그 전력을 잘 모르는데요. 예. 사실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 민규협 예. 공동의장을 했고 예. 전국 교수노조 위원장을 지낸 상당히 진보적인 예. 그런 민주운동가입니다. 한신대 교수 출신이고요. 예. 이제 결국은 그 김상곤 전 교육감이 이 통합야당, 야권신당의 예. 그 숨은 주역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사실 이제 안철수 신당으로서는 그 말하자면은 당면한 목표가 수도권에서는 경기지사, 예. 그리고 영남권에서는 부산시장을 이제 말하자면은 그 획득하는 것이 예. 이 가장 크다는 목표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김상곤 전 교육감도 통합야당 후보가 아니라면은 할 수가 없다라는 예. 입장이었고 예. 또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한 오거돈 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통합야당이 돼야 되지 예. 아니면은 안철수 신당으로는 뭐 완전히 거절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통합야당을 추동하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했었죠. 예. 그래서 결국은 통합야당으로 가는 그 초석을 닦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예. 보통 정치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정당 정치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학교에 있다가 이제 교육감 보궐선거였죠. 2008년이었을 겁니다. 네. 그때가 이제 그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완승하고 네. 예, 그 당시 한나라당이 완승을 한 직후에 벌어졌던 경기도 교육감 선거였거든요. 그때 당선이 됐습니다. 뭐 그 이후부터 2012년 총선까지는 줄줄이 야당이 이겼는데
첫 승리의 테이프를 끄는 인물이 바로 김상곤 교육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경기지사가 예. 사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요. 예. 2002년도에 2002년 맞을 겁니다. 2002년이 아니다. 1998년이다. 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그 다음에 치러졌던 1998년의 지방선거에서 임창열 씨가 새정치 국민의힘으로 아마 당선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지금의 야권이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손학규 그때 한나라당 후보. 그 다음에 2006년은 김문수. 그렇지. 2010년 역시 김문수.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야권으로서는 경기지사를 이겨서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을 석권하는 것이 이제 크다란 중간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수도권에 삽니다. 게다가 경기도는요 서울보다도 인구가 더 많습니다. 서울의 실질 인구수가 1000만 밑으로 떨어졌대요. 네. 근데 경기도는 한 1200만 정도 됩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서울 교회를 이제 떠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사를 야권으로서는 이제 탈환하는 것이 일종의 수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김상곤 지사가 만약에 깃발을 든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많죠. 게다가 새누리당으로서는 일종의 필승카드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지사가 나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생각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이제 대선을 노리기 위해서 사실 이제 김문수 지사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새누리당의 차기 주자들이 불분명해요. 심지어는 김무성 의원이 차기 주자 1위로 나서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서울시장 나온다고 선언한 그 정몽준 의원 정도가 지금 거론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김문수 지사로서는 자기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 3선 도전 안 하겠다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최강의 카드를 지금 버리고 시작하는 거죠. 후보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남경필 의원을 차출하겠다. 이게 뭐 아주 급속도로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남경필 의원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김상곤과 붙으면은 그야말로 박빙의 접전이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교육감으로 있으면서 업적도 상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인지도도 경기도에서 아주 출중하고 이런 와중에 남경필 의원이 나온다. 결국 새누리당의 지지세에 힘을 얻는 정도지 플러스 시너지를 내기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층 중에 하나인 한 40대 50대의 학부모들 에 대해서 학부모들 사이에 김상곤 교육감의 호감도라든지 인지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김상곤 카드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게 그냥 전통적인 여야의 대결이다 하면은 경기도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긴 곳입니다. 서울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겼지만은 경기도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죠. 사실 그게 또 승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지금 벌써 3번의 연속해서 새누리당이 이겼던 곳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에서 이긴 곳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리하다라고 보지는 않은 상황인데 김상곤 카드에 대해서는 이제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자, 그 김상곤 카드가 이제 경기도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그분도 지금 이제 출마할 태세죠? 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신당 창당 선언은 이래저래 그동안 계속 여권에게 말렸던 야권에 뭔가 이제 생기를 돌게 하는.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한테 야당 의원들이 소속 의원들이 그동안 막 덤비고 그만두라고 당신 간판 갖고는 선거 치렀다 큰일 난다고 뭐 이랬었는데 어제는 뭐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거기 또 감동해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물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라고는 본인은 이야기 안 할 수 있겠지만은 환대를 받았잖아요. 정말. 근데 이번에 이제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면은 자 그래서 이제 묻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은
야권이 뭉치면 당연히 여권도 뭉치지 않겠는가. 네. 이런 그 염려를 하는 야권 지지자들도 있더군요. 당연히 뭉치죠. 예. 근데 지금 여권은 이미 뭉쳐 있습니다. 예. 이게 지난 대선을 앞두고 뭐 자유선진당이라든지 친박연대라든지 선진통일당. 선진통일당인가요? 예. 여하튼 그런 데가 이미 다 그 새누리당으로 이미 합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새누리당은 더 이상 뭐 뭉칠 것도 없어요. 예. 오히려 야권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 지금 뭉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하여튼 굉장히 화합에 무드긴 하지만 계속 이제 틈을 벌리려 하지 않습니까? 이간질이 이제 앞으로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틈 벌리기뿐만 아니라 이번 그 합의는 비노 김한길 안철수 사이의 합의이다 보니 이건 결국 김한길하고 안철수가 친노를 몰아내기 위한 고립시키기 위한 배제하고 도태시키기 위한 그런 술책 아니냐. 이런 거 계속 지금 새누리당 그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니, 그 도태되고 그 뭐 사라져야 될 그런 정치 세력이라면 안철수가 뭐 있든 없든 간에 사라졌었겠죠. 예. 그게 아니라면 안철수가 또 들어와서 야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없어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이간질 틈벌리기를 많이 시도를 할 수밖에 없죠. 새누리당으로서는. 네. 말하자면은 안철수 지지 세력과 민주당 지지 세력의 화학적인 결합을 방해하겠다. 이제 그게 목표죠. 네. 이간질은. 네. 그 이간질이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 네.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새누리당으로서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네. 언론의 환경이 너무 새누리당한테 좋게 돼 있거든요. 예. 뭐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종편, 예. 그다음에 신문에서 뭐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제외하고 뭐 약간 중도적인 한국일보 정도를 제외하면은 거의 뭐 새누리당 일변도 보수 지지 일변도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텀블레기를 한다면은 그런 언론의 맹폭격 속에서 백기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 백기통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예. 조선일보 사설에서 나온 거예요. 안철수 백기통 했나 이런 식으로. 예. 예, 그 논리에 따라서 막 춤춘단 말이에요. 이거 거의 이게 조선일보에 조종당하는 새누리당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논리. 그러니까 네. 조선일보가 자사 이기주의에 기초해가지고 그 방송법 개정 안 된다 이러니까 뭐 바로 그날 아침 당 지도부 회의서부터 이거 우리가 그거 그 악법을 만들려 했단 말이야. 우리가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예.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법이 뭐냐면은 종편사들도 뉴스를 합니다. 그렇죠. 뉴스를 하는 방송사는 기본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 상식이죠. 네. 자, 그래서 노사 동수의 그런 편성위원회 구성이 원칙입니다. 네. 지상파 다 하고 있어요. 민영방송. SBS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종편도 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 왜 사기업에 그런 간섭과 규제를 하느냐 이런 논리죠. 언론 탄압을. 아니 외부 인사를 갖다 앉혀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편성위원회 구성원으로 이 사람 갖다 쓰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선외에 노사 동수로 만들라고 한 게 그게 무슨 언론 탄압이고 언론 자유 침해입니까? 언론 사주 자유 침해겠지. 언론 사주 자유 침해죠. 그게 실무선에서는 제대로 다 됐었어요. 예. 그래서 통과만 시키면 됐는데 예. 이게 조선일보뿐만이 아니고 예. 뭐 중앙일보, 예. 그다음에 MBN이 있는 매일경제, 매경. 뭐 매경에서 들고 일어났죠. 예.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진짜. 아니 거기에 부안해 동하는 일선 기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친구들이에요, 도대체. 아니 노사동수로 하면 자기들이 결과적으로 혜택도 입고 네. 또 책임도 갖고 지위도 갖는 건데 그걸 마다해 사주가 100% 가져야 된다고. 이 쓸개 빠진 인간들. 쓸개 빠진 게 아니고 예. 결국은 양극화 때문입니다.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조중동의 경우에는 예. 언론계 내에서도 월급 많이 받는 그런 직장이에요. 예. 좋은 직장이지. 예. 거기 뜰려나기 싫으니까 대충 타협하고 사는 거죠. 네. 그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뭐 과거까지 갈 것도 없지. 그게 이명박 정권 때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예. 언론 자유의 충만함을 누렸던 그 이전의 10년의 여파 때문에 결국은 이명박 정권 들었어도
사실은 정현주 사장 쫓아내고 네. 그리고 MBC에서 엄경이 쫓아내고 네. 이렇게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발휘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를 결국 완전히 뒤집어 놓고 나서부터 그 효과를 지금 박근혜 정권이 누리고 있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언론사 특히 보수적인 논조의 언론사들 그리고 방송사들이 굉장히 좋은 직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괜히 뭐 언론 자유 투쟁하다가 잘려가지고 월급도 못 받는 그런 시세가 되기보다는 그냥 대충 현실로 타협하자. 예. 이게 지금 언론계를 흐르는 풍조가 아닌가 해서 정말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신문들도 말이죠. 화려한 날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말이죠. 네. 조중동 3사의 매출액과 단기 순손익이 매년 급감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급감할 수밖에 없죠. 매출액만 보면은 네. 조선일보 2002년에 4,817억이었는데 네. 2012년에 3,620억으로 팍 줄었어요. 네. 그 1,000억 이상 준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중앙 같은 경우 4,174억이었는데 2,876억이 됐고요. 네. 동아일보는 3,749억에서 2,567억으로 이거 뭐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네. 이제 조중동이 결국은 그러한 수익 급감을 타개하기 위해서 예. 종편으로 진출한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또 이 종편이 결국은 발목을 잡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죠. 예. 이두저도 할 수가 없는 어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는 건데 자 이런 조선일보에 결국 이제 거의 벼랑 끝으로 몰린 조선일보가 회사 이익을 위해서 막 그렇게 호령치는 거 그걸 주워받아 들어가지고 그거를 또 무슨 진리의 말씀인 양 받아들이고 그걸 또 정치 현장에서 실현시키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존경하는 방상훈 사장님 뭐가 존경스러워? 존경할 게 뭐가 있어? 무슨 글로벌 리더십 어쩌고 컨퍼런스인가 하는 그 말이죠. 네. 그게 조선일보가 주최한 건데 네. 보니까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긴 모았더만 조지 부시도 왔더라고. 네. 그리고 고척동이라고 싱가포르 총리했던 사람 네. 이런 사람들 줄날 이제 불러 모으고 뭐 재벌들 이렇게 저기 나왔어요. 이재용 씨도 나왔었어. 네, 삼성전자 부회장. 네, 부회장. 뒷자리. 이제 맨 앞자리에 박근혜 대통령 그 옆에 방상훈 사장이 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존경하는 방상훈 회장님입니까 사장님입니까? 사장입니다. 사장입니까? 예. 해서 이제 우리 김용민 국장으로부터 호통을 받았는데. 예. 아니 그 트윗에도 쓰고 또 우리 아침에 조간 브리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박근혜, 방상훈 그들의 부친은 한때 밤과 낮의 권력을 나눠 가졌던 베스트 프렌드. 예. 베프. 네. 한 사람은 낮의 대통령, 한 사람은 밤의 대통령으로 낮과 밤의 권력을 나눠 가졌던 그야말로 절친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여러 가지 부정선거라든지 이 관건선거 덕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언론의 그야말로 열화와 같은 지원 그야말로 언론의 중립, 중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편파적인 보도의 홍수 속에서 결국 당선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모든 논리를 제공했던 신문이 조선일보니까 조선일보에 존경하는 방상훈 사장님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예. 어쨌든 이런 조선일보가 하자는 대로 그냥 거의 조선일보가 주수를 외우면은 거기에 강시처럼 따라붙는. 아니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과거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그 약발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편이죠.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생방송 게시판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은 이게 새누리당이 통합신당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 새누리당이 결국 노림수 아니겠는가. 이렇게 통합신당으로 뭉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도 모르겠어. 이게 너무 음모론에 깊게 파고드신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아니 뭐라고 쓴 게 있을 테니까 읽어보세요. 통합신당은 새누리당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더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었으니 운명적일지도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다. 예. 결국은 새누리당을 이기려면은 워낙 새누리당이 이제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꼼수의 달인들이니까 박근혜 정권이
워낙 그 질풍노도와도 같이 예. 온 국민을 압살을 하니까 네.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이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이제 유권자들의 열망이 결국은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야권을 통합시킨 것 아니냐 뭐 그런 취지겠죠.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네. 지금 여당은 발끈하고 굉장히 낭패감에 젖어 있고 멘붕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네. 결국 야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합치게 만들므로써 네. 그 또다시 지난 대선과 같은 구도로 만들어가지고 지난 대선 구도도 1대1 구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당이 이기게끔 하려 한다. 이런 취지예요. 그거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이게 1대1 구도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지게 한다 그게 아니고. 예. 그렇지. 바로 서 이사님 말씀도 그래요. 네. 1대1 대결 구도여야 이기든 지든 할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야권이 둘이고 여권이 하나로 뭉쳐있다? 그러면은 100점100패지 이거는 뭐.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조그마한 리스크도 안 지려고 하는 새누리당인데 그걸 왜 합쳐? 그게 이제 역풍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둘이 합쳤다 그런 얘기겠죠. 네. 네. 자, 어쨌든 뭐 통합신당 이렇게 양당이 합쳐졌는데 자, 뭐 새누리당이 파상 공세를 벌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뭐 국민의 여망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예, 야권을 지지하는 그런 절대 다수의 유권자가 이거 저 야권이 이렇게 분열된 가운데서 선거 치러봤자 이건 100점 100패다. 합쳐라. 싸우더라도 합쳐서 싸워라.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그 뜻을 받아들인 셈이 됐는데 말이죠. 근데 어제 대선까지 총선까지. 네. 이 단일 야당이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 참 이 부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존재감이 참 대단하다. 사실은 뭐 보수 정당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은 김대중이라는 그런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야권이 97년까지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1987년 네. 대통령 선거에서 1로 3김의 각 축석에서 결국은 노태우가 의지로 당선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예. 한 게 바로 제야 수혈이었습니다. 평민연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제야 인사들을 수혈을 했는데요. 예. 그때 파격적으로 5대5 지분으로 제야를 수혈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죠. 예. 그때 제야는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네. 5대5를 합니다. 네. 아니 뭐 그래봐야 뭐 어차피 당권은 또 당의 구심점은 김대중 대통령한테 쏠릴 수밖에 없었으니까. 물론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 결국은 김대중이라고 하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의원의 숫자라든지 이와 관계없이 필요한 쪽에서 5대5 지분을 나눠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 쪽은 국회의원이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1명,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한 송호창 의원 이 2명밖에 없었거든요. 2대. 그다음에 민주당은 의원수가 126명입니다. 2대 126인데 어떻게 지분이 5대5냐? 이게 지금 새누리당의 이간질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 바보들아. 니들이 병신들도 아니고 국회의원 2명밖에 안 되는 안철수 신당한테 지분 5를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코치를 하면서 그래서 맞아라고 얘기하면은 통합야당 출발서부터 삐걱거려 이제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뭐 당장 보니까 윤여준 공동위원장이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안철수 위원장한테 한마디 한 거 광주일보에다가 한마디 한 건데 뭐 내가 안철수 의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광주일보 기자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온갖 군데서 찍을 그거를 그냥 거의 카피해서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카피 앤드 페이스트? 아니 뭐 윤여준 그 위원장이 뭐 절차적 과정 속에서 자기를 소외시키고 안철수 위원장 독단적으로 했으니 그 비판도 안 하면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비판할 수 있는 거지. 어제는 더 웃겼어. 어제는 그 윤여준 의원이 의원이 아니지 윤여준 의장이 연락이 안 됐나 봐요. 전화를 이제 안 받았겠지. 자기도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이제 뭐 통합한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기사가 연합뉴스 기사였어요. 연락이 안 되는 걸로 봐서 그 윤여준이는 안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 기사를
남부하고 있더라고. 예. 근데 그 다음날, 나 갑니다 하니까 정말 뻘쭘해졌을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언론들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예. 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뜰뜰함. 많이 해보신 솜씨야. 그렇죠. 아이, 뭐, 써는 놈이 장땡이지. 볼펜 들고 있는 놈이 왕이야. 그래서 네. 이 정치인들이 네. 기자들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걸 안 했던 사람이 예. 딱 한 명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또 잠깐 정치권에 있었는데 기자들을 좀 뭐랄까요 홀대를 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욕을 먹지. 홀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뭐 조선일보 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조차도 네. 그 조선일보 이 사주 네. 이런 그 어떤 권력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맞짱 뜨고 또 인터뷰도 거부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일선에서 활동하는 기자까지 이렇게 배척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이제 배척을 한다고 배척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정치를 하려면은 예. 항상 현장에 다닐 수밖에 없고 예. 현장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기자입니다. 예. 근데 그 기자에다가 머리 이마 띠에다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써붙이고 다니지는 않아요. 예. 기자들을 우르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한마디 하면은 받아 쓰는 거를 야, 너 당신 조선일보 기자니까 빠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상황이 이제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말하자면은 밑보이면은 계속 그냥 뒷말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네. 얘기했던 식이에요. 예.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여운을 남겼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운을 남겼다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또 그다음에 했지만 이런 느낌 예. 이런 식으로 또 써요. 네. 자기가 느낀다는데 어떻게 펼 수도 없고. 하여간 참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를 다시 할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옛날에 저도 이상하게 한번 듣지 마시고 예. 이 유산 스캔들에 한 10년 전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조선일보 네. 내 그 기자 이름도 지금도 기억 안 까먹고 있는데 예. 전화를 해서 안 받았더니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 인터뷰 기사가 났어요. 전화를 아예 안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인터뷰 기사가 난 거야. 예. 그때 내가 이제 글을 썼던 스프라이즈라고 하는 사이트에 내가 글을 쓴 걸 갖다가 네. 문답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다고 기사를 올려놨다. 그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죠.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건 뭐 걸면 걸리는 건데 네. 그냥 넘어갔죠. 조선일보 기자예요? 조선일보예요. 이름 뭐예요? 그거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그랬군요. 네. 예. 야, 그래서 정말 뒤로 자빠진 줄 알았어요. 아니 인터뷰를 그러니까 해달라고. 당시만 하더라도 네. 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지 않는 것이 어떤 그 지식인의 책무처럼 그렇게 느껴지던 때였는데 이제 인터뷰도 안 했는데 전화를 걸어서 예. 받아가지고 예. 질문을 했을 때 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답할 수 없다라면서도 이러이러한 느낌이 든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야. 예. 그래서 아예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예. 안 받았는데도 인터뷰 기사가 난 거야. 대문짝만하게. 참 기가 막혀서 그게 이제 언론들의 행패죠. 조선일보의 그 아주 폐악질 중에 하나가 네. 조선일보라고 하면 인터뷰 안 해주니까 네.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그 옛날에 한번 걸렸잖아. 뻥을 쳐가지고 그거 한번 걸렸어요. 걸렸죠, 예. 이게 정말 아주 이 신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럽기 이를 데 없는 아주 윤리란 건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신문의 사주한테 존경하다고 얘기하는 이 대통령의 정신 사고방식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왜 해석이 잘 되죠? 그덕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죠. 네. 예. 조선 덕에. 예. 하여간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저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무리 좋은 구도를 만들고 또 열심히 투표를 해도 뭐하냐.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치면 이거 말짱 도루묵 아니냐. 네. 개표만큼은 공정할 것이다라는 우리 사회의 어떤 합의, 인식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 깨진 거 아닙니까? 네.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뭐 증거는 없지만은 네. 개표와 관련돼서 예. 여러 가지 그 실무적인 실수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실수가 없어야지 제로여야지 네. 그거는 당연히. 발견됐고 그런 것들이 실제 재판정에서도 뭐 인정이 된 이런 사례들이 몇 개 있죠. 네.
그게 이제 개표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비극이죠. 그렇죠. 아유, 이게 뭐 무슨 또 아프리카 하면 안 된다. 하여튼 무슨 후진국의 예. 민주주의의 아주 후진국은 중국? 뭐 꼭 중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김진태가 중국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김진태도 그렇게 얘기했어. 꼭 중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 나라에서 일어나는 개표에 대한 불신까지 광범위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지난 대선이 부정했다.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 얘기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개표 부정으로 우리가 이겨도 질 테니까 예. 뭐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예.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선거는 뭐 최선을 다하고 네. 그리고 개표도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예. 감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너무 패배주의에 젖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개표 부정 막을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상식적으로 볼 때 또 하겠느냐 네. 라는 생각은 들죠. 그런 의식을 파고들 수가 있다니까? 그게 허점이야. 그런 아니한 사고를 파고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아주 중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떤지요? 전국에 네. 2만 명이 넘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 네. 특히 영남 지역에 계신 분들, 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100표 중에 한 3표가 딴 당표로 네. 해가지고 새누리당 100표에 묶인다? 그럼 3%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1대1 대결구도에서 3%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락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수개표를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네. 수개표를 할 때 선거감시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거기서 확실하게 예.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이 뭐 무슨 어디 누구 선거운동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선거감시위원으로 전국 곳곳에 모든 선거구에 투입이 돼서 그날만은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라는 그런 말이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악착같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정말 이 선관위 요원들이 바들바들 떨도록 엄중하게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사실 미디어 협동조합 함께 만들자라고 했을 때 이런 취지도 있었어요. 그렇게 합시다. 예. 이걸 선동이라고 말하진 않겠지. 그게 무슨 선동이야. 예. 아니 선거감시단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공명선거 되도록 하자는데 예. 그거는 선관위에서 표창을 줘야지. 네. 예. 뭐 개표 조작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하지만 저는 이런 믿음은 확실히 있습니다. 과연 댓글만 달았겠는가?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를 하면서 댓글만 달았겠는가? 그런 의심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다음 선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이 개표 부정이 없도록 개표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좀 애를 써야 되겠다. 아니 뭐 개표 부정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예.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예. 감시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무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영석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다음 주 뵙겠습니다.